주세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2조처럼 캘린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투두로 바꿨습니다. 파일명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바꿔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두 프래그먼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에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투두 어댑터에 의해서 캘린더 프래그먼트에 가게 되면 그 리스트가 리사이클 뷰로 나타나집니다. 네, 일단은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구현한 것은 약속 일정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가 뜨게 되는데 이제 이를 선택하면 이제 이 게시물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미트 데이에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를 하자면 이쪽 코드는 쇼 데이트 피커고 밑에 있는 코드는 쇼 타임 피커라서 인서트 액티비티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액티비티에서 약속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샌드보드 데이터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샌드 데이터 보드 데이터는 파이어베이스에 내가 작성했던 목록 글들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닉네임과 타이틀 등 변수들이 적혀져 있고 선언이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에 의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한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글만 볼 수 있는 리드 기능을 구현하였는데요. 여기서 작성한 글 보기를 누르게 되면 세션 닉네임과 같은 게시물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스프링 코드를 보게 되면 유저 닉네임을 기준으로 내가 작성한 글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맨으로 한번 보여주자면 유저 닉네임이 조이인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 포스트맨에서 이 글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코드를 보게 되면 컨트롤러 역시 유저 닉네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필터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유저 닉네임이 세션 닉네임과 같은 것을 보여달라는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더 어댑트를 통해 내가 작성한 글만 리사이클 뷰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기능의 경우에는 닉네임이 내가 작성한 글만 수정 버튼을 뜨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정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전에 작성한 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면 게시글 여기 음식점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변경 전과 후를 보여주자면 아이디는 똑같지만 시간이랑 바 네임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변경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스프링 코드를 보게 되면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드 아이디를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게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을 바디로 받게 되어 있어 전체 부분이 이제 덮여쓰기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업데이트 코드를 보게 되면 그 전에 받았던 코드를 보드 DTO에 담아서 그 전에 작성했던 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보드라는 그런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업데이트 보드 함수는 다음과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DTO에 담겨져서 유저 닉네임부터 레그 데이트까지 변수들이 다시 업데이트되는 것, 다시 작성한 것이 반영되게 됩니다. 또 반영이 무사히 됐다면 이제 토스트가 뜨게 됩니다. 딜리트의 경우 내가 작성한 해당 글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 아이디를 받아서 해당 보드 아이디를 삭제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컨트롤러 코드에서도 똑같이 보드 아이디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글의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변수로 이루어졌는데 이 유저 닉네임은 멤버 테이블에 있는 유저 닉네임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코드 역시 똑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투두의 어댑트 코드인데 여기 보면 리사이클 뷰로 리스트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플러스에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뜨게 작성하였는데 이제 다이얼로그에서는 크게 타이틀과 메모라는 부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전송이 완료되면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입이 되고 또 파이어베이스에서도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두에서 리드 기능을 보자면 내가 작성한 메모만 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 닉네임을 넣어서 해당 유저 닉네임이 작성한 글을 보게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유저 닉네임이 세션 닉네임과 같을 때 필터링해서 그 리스트로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로그인을 닉네임이 있는데 이제 이 2개가 불러와지는데 역시 그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이 2개만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투두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당 메모만 선택을 했을 때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두 아이디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인데 원래는 프래그먼트에서 삭제 코드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삭제 버튼이라는 것은 리사이클 뷰에만 있다 보니 프래그먼트에 이 코드를 삽입했을 때 버튼이 클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달리 어댑터라는 곳에 딜리트 투두 함수로 작성해서 각 리사이클 뷰마다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사이클 뷰이기 때문에 이 어댑터에서 작성을 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선택한 것만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파이어베이스에도 삭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제가 발표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유나 씨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슈
제가 담당한 것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시간을 빼먹은 건 없었고, 생소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델리트 개념을 왜 어댑터에 넣어야 하는지 왜 그런지 몰라서 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이제 어댑터에 다시 작성을 했더니, 제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왜 이거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리사이클 뷰에서 프래그먼트에서 한 게 아니고 어댑터에서 해야 이제 각각의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네, 그 말을 듣고 어댑터에 적었더니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아,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구나. 내가 얘기했구나.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발표나 내용이나 가독성이 엄청 다 좋았어요. 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용어 설명. 네.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들. 용어 설명할 때 뭐 딱히 그게 상관은 없지만은 이 문제가 되는 게 면접 갔을 때 엄청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자꾸 플로티 액션 버튼을 막 플로티 액션 뭐 플러스 아이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창을 다 창이라고 다이얼로그인데 뭐 이런 좀 기타 소소한 것들이 있죠. 이런 용어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개발 환경의 버전이라든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파이어베이스인데 왜 ERD 다이어그램을 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좀 이상한데 약간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용어는 면접 때 항상 제가 면접 가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면은 체크 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말하려고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적어보고, 그리고 그 단어가 확실한 건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일단 다시는. 물론 입사하고 나서는 뭐 플러스로 부르고 아이콘으로 부르고 뭐 그건 뭐 꽂아놓고 그건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데, 입사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것까지도 되게 깐깐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막 전공자네 비전공자네 이렇게 막 이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 설명들, 빼기라고 이렇게 하고 대시 막 이렇게 이거를 뭐 작은 따옴표를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웃는 표시 이렇게 하는 캐럿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봐요. 아시겠죠? 더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가장 큰 그거는 주변 지식이에요. 전공자들은 그걸 쓰든 안 쓰든 일단은 기본 교양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든 말 일단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근데 또 비전공자는 그걸 모른다고 또 그런 또 약간 선이 있거든요. 용어, 주변 지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용어를 일단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주변 지식 알려면은 관련된 좀 책이라든지 서점 용어 정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 좀 덜 까여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별거 없다는데 막 핀잔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막 모르냐면서. 때리고 싶지만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용어 같은 것들 때문에 아무튼 좀 많이 좀 당하니까 네.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뭐 일단 발표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독성도 근데 아까 중간중간마다 코드들이 조금 묻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리팩터링 할 때 그런 거 다 고치세요. 네. 각자 자기 거 만들 때. 감사합니다. 두 분 남으셨죠? 네. 시간은 많아요.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송유나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면 이제 유저들이 작성한 게시물 리스트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에 그 게시물 리스트를 연결을 하는 과정이, 일단 게시물 리스트를 받아오려면 어댑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댑터에 이제 게시물을 받아올 수 있도록 어댑터를 구현을 해서 그거를 홈 프래그먼트에 연결을 하고, 홈 프래그먼트를
메인 액티비티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게시물 리스트를 불러오도록 구현을 했고요. 일단 이거는 게시물 리스트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이제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상단바와 하단바 그리고 하단바 위에 있는 팝업 버튼은 모든 액티비티에서 중복적으로 공통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액티비티에 그 기능을 구현한 코드들이 다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코드들이 다 중복 코드들인데 이거를 모든 액티비티에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하니까 코드 가독성도 떨어지고 가시성도 해치게 돼서 이거를 제가 메인 액티비티 유틸이라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함수로 이제 메인 액티비티 유틸의 함수로 이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다른 액티비티에 이렇게 그 메인 액티비티 유틸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모든 기능들이 유지되도록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던 긴 코드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시성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헤맸던 부분이 어떤 액티비티에서 다른 탭으로 넘어갈 때 그 전 액티비티랑 넘어간 탭의 레이아웃이 겹쳐지게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해결을 할 때 문제의 원인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이디가 프래그먼트 컨테이너인 게 이제 탭을 클릭을 하면 홈 프래그먼트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체가 되면서 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 XML에서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안에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아이디를 줘가지고 이 메인 레이아웃은 각 액티비티의 메인 코드들, 레이아웃 코드들이 담겨있는 코드들 위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를 줘서 얘가 대치될 때 이제 이 메인 레이아웃이 사라지도록 하는 코드를 주면서 얘가 탭을 눌렀을 때 이제 화면 자체가 대치되는 그 비저빌리티를 뷰를 사라지게 하는 건 이 밑에 이 코드를 쓰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코드 한 줄인데 제가 하루를 이 한 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현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액티비티에 함수 호출만 하면 이렇게 잘 유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이고 그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공공 API 리스트를 불러오기 위해 어댑터를 만들고 그 어댑터를 이제 액티비티에 연결시켜서 이제 리스트 전체를 불러오게 했고요. 그래서 이 팝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맛집 리스트 보기를 클릭을 하면 공공 API 리스트가 불러오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식당을 선택을 해서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이제 그 맛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식당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리스트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저는 맛집 리스트에서 사진이랑 식당 이름이랑 주소를 같이 불러왔는데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식당 이름만 넣게 하기 위해서 이 게시물 식당 리스트를 불러오는 함수에서 맵 함수를 써서 맵 함수가 이제 배열의 요소를 골라서 빼낼 수 있는 함수니까 그 맵을 써서 리스트에서 타이틀만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타이틀의 식당 이름에 해당하는 이미지도 같이 인서트 될 수 있도록 샌드보드 데이터에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제 이건 이슈라기보단 신미성 문제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식당 리스트를 불러와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리스트 뷰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서트 뷰에 들어갔을 때 식당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되면서 신미성도 해치고 이게 선택이 되어도 이 리스트 뷰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 뷰 말고 스피너라는 UI 속성을 사용해서 드롭다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스피너에 선택된 정보가 남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미성 문제를 리스트 뷰가 아니라 스피너를 쓰면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식당 이름을 선택하면 그 해당 식당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식당, 전체 게시물 리스트에서 하나의 게시물 정보만 받아오는 보드 디테일을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 고유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라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자동으로 생성된 문서 번호를 불러와야 그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 번호를 게시물에 있는 칼럼 보드 아이디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이 보드 아이디를 불러오면 이렇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상세 보기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구현한 내용들이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네, 그 혹시 아까 초반 부분 처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 거의 첫 페이지. 이거 다음 페이지. 그 공유 한번 계속 드려주세요. 네. 여기 말씀하신 건가요? 이 다음. 이 페이지, 3페이지 이거 맞습니다. 여기요. 네, 그 양쪽. 아, 여기요. 네, 네. 아, 네. 여기는 그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게시물 리스트를 불러오는 건데 그 게시물 전체 리스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뷰 홀더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 어댑터를 만들었고요. 보드 어댑터에서 이 보드 어댑터 만든 걸 액티비티에서 리사이클러 뷰로 연결을 해서 모든 리스트가 출력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모든 조언들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되는 과정, 게시물을 불러오는 거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질문.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곤 써가지고 네.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아이디가 아니죠. 네, 홈 프래그먼트로 여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가진 게 이제 홈 탭을 클릭을 하면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갈 때 얘가 사라져라. 아, 근데 이게 네. 그곤 쓰면은 일단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계속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겹쳐 보이는 거는 그냥 그래도 계속 살아 있으니까 화면에 겹쳐서 보였던 건데 곤 써서 그냥 바깥으로 빼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혹시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느려지거나 그런 문제는 있지 않나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아.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없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넘어갈 때 그렇게 큰 렉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았어서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뭐 일단 설명 그리고 발표 준비 다 잘 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각 메인 액티비티에서 공통된 유틸리티로 함수 빼가지고 그 호출하는 거 한 번 더 설명 네, 중요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그 클래스들 중에 최상위 클래스라 해가지고 얘가 상속받을 수가, 얘를 상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펀 이닛 뷰 하면, 제가 코드가 길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 이제 펀 이닛 뷰, 뭐 온크리에이트 옵션 메뉴 이거를 구현을 해서 이제 각 기능들이, 만약에 펀 이닛 뷰면 여기서는 로그인 세션 정보를 담당하는 함수가 담겨 있고, 펀 온크리에이트 옵션 메뉴 같은 경우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로그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펀 이닛 뷰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그인 액티비티에서는 펀 이닛 뷰를 제외한 모든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네, 로그인 세션이 유지돼야 되고, 이 모든 기능들이 유지돼야 하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이게 그 예시인데,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 유틸점 쇼 팝업 메뉴를 호출을 해서 이제 여기서 기능이 구현돼도 이 액티비티가 모두 디테일이거든요. 이제 이 디스만 바꿔주면, 이 디스를 해당 액티비티 이름으로만 바꿔주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봐두세요. 그 공통되는 거 오브젝트 클래스로 빼서 저렇게 하는 거, 네,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됐고, 그리고 아까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수장 씨가 얘기했었던 부분, 앤 레이아웃 그 ID 부분 있죠. 네. 지금 하나의 프래그먼트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기 프래그먼트에 나타나는 게 지금 상단의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구조 ID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리니어의 메인 레이어 적어놔면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거를 밑에 있는 저걸로 비지빌리티에서 뷰.간으로 없앤 거예요. 다시. 여기가 이제 솔직히 그 레이아웃 아이디를 제가 얘를 없애고 이 비저빌리티 건을 메인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 건 해도 안 해봤지만 바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포함을 안 해도 어차피 얘가 얘로 바뀌면서 얘가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메인 레이아웃 건이 아니라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건을 해도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함 안 시키고. 아니면 아사리 리니어도 리니어지만은 뭐 프레임 레이아웃을 해서 그냥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가 그게 일단 다 띄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여줄 거 1, 2, 3, 4 중에서 방금처럼 한 프레임에 한 개만 띄워놓으면은 그 안에 저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계속 떠 있는데 가려도 계속 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토출할 때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개만 올라와 있어서 교체하면 되는데
리니어는 4개가 띄워져 있어서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안 보이는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프레임 레이아웃을 뭐 교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런 거 같아요. 리니어 대신 프레임 레이아웃 네, 사용.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라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숙제를 뭐 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정 보완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프레그먼트 구성할 때 레이아웃 다 뭘로 했어요? 저희는 프레그먼트 없습니다. 아, 없고 예. 리니어. 네. 아 일단 알겠어요. 아니 프레임도 네, 생각을 하세요. 네, 발표자 김용진입니다. 저는 이제 서버 구축이랑 이제 채팅 뷰 부분을 맡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핵심 뷰는 이제 미팅 액티비티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채팅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접근 방식이 두 가지라서 그런데, 먼저는 이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팅방 목록에서 카카오톡처럼요. 채팅방 목록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또 따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게시판을 생성을 하는데 거기서 채팅방 입장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소개하자면 뭐 이제 큰 틀 뼈대고요. 그래서 챗 프레그먼트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프레그먼트 중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채팅 리스트가 뜨게 되고, 이런 부분 아직 미구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 액티비티는 이제 본격적인 채팅방.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치게 되면 그리고 불러올 때도 이제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제 보드에서 채팅방 입장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미팅 액티비티. 그래서 두 가지 보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동일한 뭐 이제 맞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리뷰를 하나씩 할 건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리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번호 일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필요를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DTO는 이제 이 미팅 DTO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멤버의 정보, 그다음에 메시지의 정보가 전부 이제 객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번호 이제 일치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이제 게시판을 만들 때 게시판 등록 버튼 누르자마자 채팅방도 동시에 생성되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드 인서트에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제 여기 샌드 보드 데이터라는 이제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드 이제 정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드 서비스 이제 인서트 보드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드 서비스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지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제 보드를 삽입한다라는 코드가 실행되게 되면 이제 이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send meeting data라는 코드도 같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받아온 함수 중에서 보드 id가 이제 호출이 되어서 실행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서 send meeting data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쭉 코드가 실행되고 send meeting data도 실행됩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에 두 가지 함수가 실행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보드 id를 이제 아까 이수로 받아왔고요. 그래서 쭉 실행을 하고 타이틀, 컨텐트 이런 것도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미팅 서비스에서 이제 인서트 미팅,
보드 아이디와 이제 미팅에 대한 정보가 이제 불러와지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아까 이제 입력한 그것들을 이제 전송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 이제 부트에서 이제 미팅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서 똑같죠? 이제 아이디와 미팅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DB랑 연결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채팅방이 이제 보드 아이디라고 한 이유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미팅 아이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드 아이디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보드 아이디로 다 이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팅 이제 관련 이제 프로그램이라더라도.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최종 이제 DB 구조는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쪽이 이제 채팅방이고요.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보드. 그래서 보드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 그 보드 아이디와 이제 채팅방 아이디가 동시에 이제 일치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리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뷰는 이제 메시지 출력 부분인데, 먼저 이제 미팅 액티비티가 이제 메인 이제 채팅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챗 어댑터 연결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 디테일 2라는 이제 방금 이제 화면에 채팅방 입력, 채팅방 입장, 그게 이제 보드 디테일 2인데, 거기서 이제 인텐트를 걸어서 보드 아이디 정보를 받아오는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쭉 실행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메시지 출력을 하려면 그냥 이제 보내는 거 이전에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존에 쳤던 메시지들이 이제 먼저 출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메시지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get one meeting이라는 여기 이제 REST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미팅, 그러니까 이제 채팅방 정보를 먼저 이제 불러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따로 없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제 채팅 정보입니다. 뭐냐면 그 닉네임, 이제 작성자 닉네임, 그리고 채팅 정보, 그리고 시간 찍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DTO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가 이제 챗 어댑터랑 연결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브미트 리스트가 실행이 되는데, 메시지는 메시지 DTO라는 걸 뜻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실행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이제 뷰도 해당되는 뷰도 이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미팅 액티비티 계속 실행이 되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로드 메시지는 끝났고요. 이제 샌드 메시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아까 로드 메시지랑 다른 점은, 로드 메시지는 이제 미팅 정보를, 채팅방 정보를 전체 불러왔다면, 이건 이제 메시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만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DTO, 아까 말한 정보, 이제 닉네임, 내용, 이제 시간, 이것만 보내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add 메시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실행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거 어떤 이제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제 질문하세요. 네. 이 코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화면 딱 찍어보세요. 우리 서구 씨. 저요? 네. 진작에 이거 CQ. 잘 모르겠습니다. 변하고 잘 들어갔네요. 한명 찍어봐요. 우리 오씨. 간단한 건데, 메시지를 보내서 성공을 하면 바로 내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화면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 객체에 자기께 추가돼서 그게 다시 뜨는 거예요, 뷰에.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가 확인이 바로 창에 뜨잖아요. 그겁니다. 혹시 이해되잖아요? 나중에 실행했을 때. 네네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카톡 메시지 보내면 자기 보낸 게 뜨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 불러온 거. 로드 메시지가 실행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걸 빼면 보냈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자기가 보낸 게. 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뷰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걸 이제 따로 이제 아이템 리스트라고 이제 뷰가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줘서 이제 이 미팅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이 메시지 정보를 리사이클 뷰로 이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메시지 정보가 보내지고요. 그래서 컨트롤에서 받아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해당되는 아이디 것만 이제 실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코드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냥 이제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그냥 설정해 놓은 그냥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 이제 자꾸 헷갈리네요. 채팅방 이제 정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스트 메시지 아까 말한 메시지 정보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약간 가독성을 실수를 한 게 뭐 물론 이제 한 글자 차이긴 하지만 메시지스와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이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아까 쳤던 메시지를 뜻하는 거고 이 메시지스는 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메시지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쳤던 메시지를 기존의 메시지에 추가한다, 이제 합친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친 것을 이제 채팅방 정보에 새로 이제 메시지로서 추가하게 되고, 미팅 정보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존 정보가 있는데, 이건 로드 메시지겠죠? 이제 있는데, 자기가 새로 치게 되면 샌드 메시지로 아까 말한 게 이겁니다. 바로 보내면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확인이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채팅방 목록인데 자기가 만약에 테스트2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다면 이 DB상에 이제 많은 이제 채팅방들이 있을 건데 남의 게 뜨면 안 되겠죠.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만 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받게 되면 이제 백에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제 get meeting by nickname이라고 아까 이제 맞죠? 닉네임을 이제 변수로 봤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이제 먹었던 이슈가 뭐냐면 아무리 실행해도 자꾸 튕겨지더라고요. 잘못된 게 없는 게 왜 그렇지 했더니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콜 리스판스 바디로 해가지고 계속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수 하나하나가 이제 좀 많이 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바디가 아니라 이제 닉네임만 받으면 되니까 이제 리스트, 이제 미팅, 아까 말한 이제 채팅방 정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 정보를 받고 나서 실행을 하는데 맞죠? 그래서 변수를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제 닉네임 가지고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건 미팅 서비스고요. 닉네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실행해서 실행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어댑터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연결된 이제 뷰와 이제 연결되고 리사이클 뷰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스트2 계정에서 자기 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채팅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뜨면 안 되죠. 객체로 뜨면 안 되고 닉네임만 떠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설정이 이제 닉네임만 뜨도록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유저 정보, 여기서 유저는 멤버 DTO 전체거든요. 객체. 이렇게 띄우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지는 모습입니다. 좀 테스트 상으로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이고 혹시 질문 사항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드 어디서 생성하는지 어떤 보드요? 아이고. 보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어디서 생성하는지. 아 그거는 제 파트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예 맞아요. 저는 채팅방인데 컨셉 생성하는 거죠, 보드. 어떤 거야? 가게 안에서 보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가게요? 그러니까 가게 네. 보드를 가게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분업을 하는데 이제 컨셉상 이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데처럼 이제 보드
채팅방 입장 눌러야 채팅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참가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게시판에서 생성된 거에서 이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까 말한 채팅방 이제 입장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게 생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성하면 모두가 다 보드요? 모두 생성할 때 자기가 생성하면은 네. 모두 아이디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든 버튼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저 모두. 저게 게시판 만들 때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게시판에 네,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게 네. 이게 MySQL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네. 이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게 이게 RDBMS로 접근해서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NoSQL이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이 정확하게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NoSQL 구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아, 네네. RDBMS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를 외래키 참조해가지고 이걸 접근하는데 그럼 저 하나의 게시판에 그럼 다른 그게 그럼 못 만들지 않냐? 그 설명이 없었거든. 근데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면은 저기 보드 게시판이라는 하나의 컬렉션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테이블 안에 객체로 그다음 미팅 아이디라고 해서 그게 리스트처럼 넣을 수가 있어. 객체를. 그러니까 저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라는 유저가 저 게시판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B라는 유저가 저 채팅방 입장을 누르게 되면 저 보드 게시판이라는 그 하나의 문서에다가 그럼 문서가 여러 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저 문서에다가 다른 유저가 이렇게 리스트처럼 꽂히는 거예요. 미안해요. 리스트처럼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게시판 안에는 우리가 RDBMS로 접근하게 되면 전부 다 필드잖아요. 거기 안에 그 리스트 형태를 못 들어가잖아. 근데 저거는 NoSQL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이 이게 정확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RDBMS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게 돼? 이게 물어보고 저게 되냐고.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게 왜 돼?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RDBMS는 안 돼. 근데 NoSQL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면은 그것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네요. 여기 이미지 이제 이거는 그냥 답변해줄게요. 일단 10분 쉬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좋은 질문. 이미지 하나 없애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거 구현해 주세요. 구현.